안녕하세요. 로맨즈의 남성진 변호사 신학본 변호사입니다. 저희 로맨즈가 이전 영상에서 서울 서부지방법원 습격 사건에 대해서 다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저희 의견에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무려 조회수가 27만 회예요. 현재 한국사 1타 강사 전원길 강사님까지 수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사태의 심각성이 조금 더 확장되면서 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에 올라오는 댓글도 그렇고 인터넷을 보니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사실상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 아니냐, 이 사람도 구속돼야 할 것 같은데 왜 구속되지 않고 있냐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전광훈 목사는 왜 구속되지 않는지, 과연 구속된다면 언제 구속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시선으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뉴스를 좀 종합해 보니까 아직 전광훈 목사는 피의자로 입건이 된 것 같지는 않고 내사 단계인 것 같습니다. 피의자로 구속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으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1항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인데, 여기서 말하는 각호 1은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사실 몇 년째 매주 주말마다 가서 광화문에 나와 있어요. 어쩌면 도주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증거인멸의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광훈 목사가 법꾸라지 마냥 법을 되게 이리저리 잘 피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번에는 쉽게 피하지 못할 것 같아요.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내란 선전, 선동 혐의에 대해서 전 목사 등 주요 대상자의 발언을 분석하고 있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부터 서부지법 폭동 이후까지의 발언을 수사 중이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발언을 다 분석하고 수사하면 어떻게든 꼬투리가 잡히지 않을까요? 또한 전광훈 목사가 서부지법 사태를 선동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지금 8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혐의가 적용된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먼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내란죄는 전광훈 목사에게 아마 적용되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내란으로는 인정 안 되어도 내란 선동, 내란 선전의 혐의로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란 선전, 선동 혐의가 적용된다면 3년 이상 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는 형량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무거운 형량이에요. 물론 서부지법 폭동으로 입건된 시위대 사람들에게 내란 혐의가 적용 안 되었기 때문에 선전, 선동 혐의 또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도 현재 시위대가 폭동을 일으킨 것에 대해 방조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범행 도구나 자금, 장소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서도 국민 저항권 발동이다, 이런 발언이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끔 격려나 조언이 된다면 정신적 방조로 처벌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판례 또한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구속이 된다면 다른 쪽으로 혐의가 적용돼서 구속될 것 같은데,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에서 하는 집회 봤어요? 혹시? 제가 그 집회를 가보진 않았지만 무슨 헌금 같은 걸 이렇게 걷고 있다고 그럽니다.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에서 광화문 우파 7대 결의사항이라는 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자유마을이라는 커뮤니티 가입, 자유일보 정기구독, 퍼스트 모바일이라는 알뜰폰 통신사로 번호 이동, 선교카드 가입, 광화문 온 앱 설치 및 가입. 전광훈 목사 말대로라면 뭐 자꾸 가입을 해야 하고 잘 쓰고 있던 통신사도 바꿔야 되고 신용카드도 만들어 써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너 알아 TV, 1천만 방송 TV, FNL 뉴스 시청 및 구독까지 해서 6개 모든 조항에 각각 500명 이상 가입시킨 사람에게 제3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걸 매월 100만 원씩 주는 게 광화문 우파 7대 결의사항인데, 솔직히 이거 받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우선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광훈 목사는 결국 돈만 퍼주고 돈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는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통신사 바꾸고요, 카드 만들고요, 어디 가입하고요, 어디 신문 구독하고요, 이게 다 돈입니다. 한 명한테 나오는 돈이에요. 그걸 500명 모으면요, 인터넷만 변동시켜도 몇십만 원 받잖아요. 이거 변동시켜서 한 명당 2,000원씩만 받아도 10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근데 2,000만 원 받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다단계 사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6가지를 500명 이상 해낼 정도면 어디 보험회사나 카드회사의 영어방 타이틀도 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인의 지인을 다 끌어내고 우파 이런 게 이미지가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네이밍
이미지 깎여가면서 시켰는데 제3 국민연금 매달 100만 원씩을 준다 안 준다? 안 주면 그럼 그건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냐에 따라서 이 돈이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뉴스 보니까 알뜰폰 통신사면 가격이 알뜰해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통신요금제보다 비싸고 카드 혜택도 거의 없고 그냥 정강훈 일가의 주머니를 위해서 신도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겁니다. 어쩌면 정강훈 목사가 주말마다 집회를 하는 게 정치의 뜻이 있다기보다는 사실상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시위를 기반으로 한 다단계 사업을 하는 게 주목적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또한 촬영일 기준 어제 뉴스에 나온 건데 정광훈 목사가 서부지법 폭동을 앞두고서는 극우 개신교 공동체 집회에서 활동비를 지급했고 이번에는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에 인파를 동원하기 위해 전국 각지를 돌며 집회를 열고 교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서 뷔페 식사 접대가 향응에 해당하는지 자금 조달은 어떻게 했는지 수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또 자유통일당이라는 정당인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어요. 만약 이게 향후로 인정이 되면 공직선거법의 매수 및 이해 유도죄가 적용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 정광훈 목사는 2달 안에 구속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법 미꾸라지식으로 피해왔지만 서부지방법원 사태를 총매로 해서 정말 발언 하나하나 그리고 그동안 했던 거 계좌 내역 조회 등을 수사기관이 엄밀하게 본다면 결국에는 범죄 입증은 어렵지 않을 거로 보이고 그리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습니다. 서부지방법원 사태 전도사들도 자기가 뭐 모르는 사람이네 한 게 아니냐라는 발언들도 그렇고 증거인멸이 엄청 높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사만 진행된다면 2-3달 안에 구속은 명확 가능하게 될 거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달 안에 들어갈 거로 보여요? 수사를 정말로 열심히 잘 수사기관에서 경찰에서 수사를 잘한다는 전제 하에 2-3달 안에 수사만 잘 된다면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인 분들은 진짜 걔네 때문에 하는 건데 왜 방조죄 아니에요? 되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국회의원들이 약간 선동하는 발언들이나 이런 발언들이 다 방조죄가 돼버려요. 방조범은 더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고 그리고 수사기관이 함부로 방조죄로 지금 구속수사를 할 수 없는 게 만약에 방조죄로 수사를 하다가 풀려나요. 무혐의가 나와. 그러면 정광훈 목사의 어깨에 그냥 날개를 달아주는 겁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경찰이 와도 나 무혐의 나왔어. 날개를 달고 제2의 정광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입증할 수 있게 수사 자료를 만든 후 구속을 시킬 거라 봅니다. 정광훈 목사는 어느 인터뷰에서 폭력을 일관되게 금지했다고 주장했지만 헌법 위에 또 하나의 권위인 국민 저항권이 있다. 당장 서울 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 라고 발언한 이후에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 씨와 윤 씨 등이 해당 사건으로 인해 결국 구속도 됐죠. 어디까지나 이 영상은 정광훈 목사에게 이런 혐의가 적용될 경우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예시로 설명한 거지. 우리 법에는 우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에게 아직 그 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정광훈 목사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정말 궁금한 게 때문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읽어보고 다시 제3편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맨즈의 남성진 변호사 신학범 변호사였고요. 이번 영상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